네, 안녕하세요. 주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 세계 최초 꿈의 암 치료제 개발, 이 주식 계속 사모으세요. 유한양행보다 더 올라요. 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개인 투자자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주코치의 당일 이슈라는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구독자가 무려 1,500분이 되고요. 여기에서는 장중에 뉴스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공유를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10월 10일에 금요일 아침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9시 1분에 지니뮤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니뮤직은 우선은 장중에 그래도 뭐 9%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요. 계속해서 급락을 터치해주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점도 빠르게 올리고 있죠. 요거는 추가적으로 체크해 보셔도 정말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9시 56분쯤에 키달리 스튜디오를 말씀을 드렸죠. 이게 웹툰 쪽이 강세가 나왔는데 장 초반에 강세 나왔다가 윗꼬리가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키달리 스튜디오는 꼭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4%였죠. 자, 키달리 스튜디오가 꽤나 상승이 많이 나왔습니다. 윗꼬리를 체크를 해봤을 때 그쵸, 18%까지 단기 상승이 나왔고, 자, 분봉으로 봤을 때는 11시쯤에 슈팅을 쏴줬죠. 9시 56분에 말씀을 드려서 11시 40분쯤에 이런 슈팅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고했다면은 자, 수익이 났을 것이다. 자, 그리고 라이콤도 그렇습니다. 10시 8분에 공유를 해드렸고요. 라이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가 종가로는 쭉 빠졌어요. 우선은 12시 15분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장중에 20%까지나 강세가 나왔죠. 자, 그리고 11시 12분쯤에는 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말씀을 드렸어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장중에 18%까지 가면서 12%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무튼 장중에 실시간으로 어떤 종목을 단타로 잡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수급을 통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서 다음 시장에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로 입장하는 방법을 영상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무료로 입장을 해보시고 다음 시장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빠르게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100% 전부 다 올라갑니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분할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확률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무료이기 때문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직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2153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신 261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많은 분들께서 시청도 해주셨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어요. 댓글 21나 달아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하시고 싶은 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감사합니다도 좋고요. 아니면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 영상이 금요일 아침 방송이에요. 새벽 6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당일날에 도와드리는 영상인데 이때 뭐 녹십자 웰빙도 잘 갔고요. 스무스하게 갔죠. 5%. 그리고 이때 SG도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렇죠? SG가 요거는 꽤나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뭐 16%까지나 상승해버리는 모습이 나왔고 100%다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시장의 판단을 국내 상장된 종목을 보시면 2,000가지가 넘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 분할로 대응하면은 좋은 투자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 떨어지는 종목도 있어요. 그런데 분할로 대응해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이번 영상에서도 참고해보시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도움을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우선 오늘의 핵심 내용은 역시 금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려갔어요. 자, 오늘 0.25% 베이비 컷을 밟았고요. 보시면 거의 21년도 이후에 계속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꺾인 거기 때문에 거의 3년 만에 정책이 변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이 비컷을 좀 단행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이 돈을 빌리는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역시나 이 돈을 많이 빌리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유럽도 그렇죠. 유럽도 9월 12일에 0.6%의 금리를 줄였고요. 그리고 미국도 아시다시피 비컷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쵸 계속해서 0.25씩 줄여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그렇다면은 미국과 유럽이 진짜
금리를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파악을 해봐야겠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어제죠. 10월 10일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잘 잡혀야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죠. 그런데 이번에 예측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데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정책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다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연준의 11월 8일에 있는 금리 회의 같은 경우가 또 한 번 금리가 떨어지면서 요 4.75%의 금리가 이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습니다. 유럽도 보면은 10월 17일에 금리 회의가 있는데 3일 전에 이런 이슈가 떴어요. 금리 인하를 이제 세게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금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구 개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연구 개발을 할 때는 대출을 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금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런 부담이 줄게 돼 버린다는 거죠. 공격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니까 바이오 기업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 기업들은 이 기술 수출을 한 기업들을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이게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니까 금리가 높았을 때는 이렇게 기술 수출을 한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금리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때까지 소외받았었던 이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특히 몸집이 작은 바이오 기업들이 일제히 이렇게 좀 붐업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임상을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은 임상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을 꽤나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마침 11월 6일에서 10일까지 SITC라는 암학회가 열립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면역 암학회 중에서 가장 큰 이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한 항암 관련 기술들이 발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11월 달에 있다면 12월하고 25년 1월이 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4분기부터 기업들과의 협력이 굉장히 이제 빈번해집니다. 왜냐면 이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내년에는 이런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업들과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25년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을 받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액션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긍정적인 발표가 이번에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금리가 내려가는 또 타이밍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 타이밍을 정말로 지금 잡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미리 담아두면서 이슈가 떴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은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하면은 또 이런 리스크가 있지 않냐라고 하실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자,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누가 될 것이냐 갈렸는데 우선 제약바이오 쪽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해리스가 될 경우에는 중산층 1억 명 대상으로 감세를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처방약 비용도 인하하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쪽의 수요가 증가하는 이슈라는 거죠. 자, 트럼프도 그렇습니다. 오바마 헬스케어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폐지하게 되면은 의료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각 주마다 의료보험의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이 더 싼 쪽이 유리하게 되겠죠. 결국에는 보험이 싸지면서 제약바이오 시밀러 쪽에 더 붐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의약품 쪽의 수요를 촉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던 간에 제약바이오 시장은 앞으로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 4분기를 잡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뿐만 아니죠. 지금 만능암 치료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키트루다 같은 경우가 우선 2028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우선 유럽에서는 32년에 특허가 만료가 되고 한국과 미국에서는 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료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를 의미하냐면 키트루다와 비슷한 제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트루다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키트루다와 병용으로 또 사용을 한 그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키트루다 IV형입니다. 정맥 주사형이죠. 병원에 누워가지고 맞는 키트루다가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키트루다를 만든 머크 같은 경우는 제2의 이런 제품을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 키트루다 SC형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피하 주사제형, 그러니까 움직임에서 맞을 수 있는 이런 주사제형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무튼 이런 게임 체인저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특허가 만료가 되는 시기가 또 4년 뒤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연구 개발을 할 거란 말이죠. 금리가 싸진 이 타이밍이 정말로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그렇고요.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을 지금 게시를 했고요. 4월 달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그렇습니다. 키트루다 바이오 시밀러 CTP521이라는 제품을 이제 임상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8월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 그리고 셀트리온도 이렇게 지금 키트루다를 가지고 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역 항암 시장이 지금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경쟁한다라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큐리언트라는 기업을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봤는데, 자, 9월 3일 기사예요. 보시면 큐리언트가 우선 자사의 제품이 Q90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면은 CDK 저해제입니다. CDK는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의 분열을 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투여하면 정상세포와 암세포가 같이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한 약을 투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큐리언트 같은 경우가 키트루다와 병용요법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머크사 입장에서는 이런 병용요법이 빨리 개발되기 원할 거예요. 왜냐면은 28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키트루다 IV형이 특허가 만료가 돼버리니까 다른 게임 체인저 제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큐리언트는 23년 기사입니다. 23년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ADC 플러스 CDK7을 이제 접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키트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아까 보셨던 이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 기술을 또 눈독 들이는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자, 기술 수출에 자신이 있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올해 기사입니다. 5월 21일 기사고요. 자, 미국의 NCI와 공동 임상 계약을 체결을 했다. 자, 미국의 NCI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산하연구소입니다. 국립암연구소인 NCI와 정맥투여 CDK7 이 기술의 병용요법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 협정을 체결을 했다. 엄청난 기사입니다. 엄청난 기사. 자, 보시면요. 이 NCI와 체결함으로써 큐리언트는 어떤 이점을 얻었냐? 자, 미국 연방정부 기관이 보유한 기술, 자원, 인력, 시설 등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방정부 기관에 이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사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쵸, 생물보안법을 발의를 한 것도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이 큐리언트와 임상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런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를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트루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약바이오 시장의 방향성에 또 맞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이번에 요 SITC 행사 같은 경우가 11월 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작년에 11월 2일, 3일쯤에 있었는데, 작년 11월 2일, 3일쯤에 면역 항암 쪽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했단 말이죠. ABL 바이오와 지금 큐리언트의 주가의 모습이에요.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와 여기와 여기. 이후에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쵸? 요렇게 단기 상승이 크게 나오죠. 이게 기술력이 발표가 되면서 당연히 협력 제한이 많이 올 것이고, 이게 체결이 됐을 때 바로 또 기사로 나가면서
기대감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행사가 진행이 되기 전에 미리 수급을 좀 모아가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후에도 이런 긍정적인 사업 방향성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렇게 꾸준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타이밍은 또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더 가파른 상승까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잘 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또 신고점을 썼어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왜 올라갑니까? 랭라자라는 기술이, 그쵸?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됐을 때 폐암 치료제를 치료해 줍니다라는 이런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폐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서 이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어떤 점이냐면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랭라자 같은 경우는 폐암 치료 중에서 비소세포 폐암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우선은 폐암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소세포 폐암, 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뉘는데,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입자가 미세해요. 그래서 보면요, 폐 중심부의 큰 기관지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림프절이나 혈관을 통해서 다른 장기까지도 전이될 가능성이 큰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비소세포 폐암은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보다 훨씬 더 생존율이 높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비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가 이제 초기에 발견됐을 때는 생존율이 그래도 뭐 70%, 50% 이렇게 되는데, 이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발생하게 되면은 바로 우선 20%부터 시작해 버립니다. 그리고 뭐 1% 미만까지 가버리는,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이런 병인데, 랭라자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쪽이고요. 이번에 큐리언트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이 NIH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소세포 폐암을 포함한 진행성 고형암에 대한 지금 병용요법을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임상, 1상, 2상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입증할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니까 그쵸, 이런 유한양행만큼에도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그래서 큐리언트도 큐리언트고요. 큐리언트가 9월 26일에 임시 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잘 보시면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전용준 동구바이오 제약 대표이사, 그리고 이병걸 동구바이오 제약 미래전략실 상무, 이런 식으로 동구바이오 제약의 임원진들이 기타 비상 상무이사로 선임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쵸, 이런 경영 구조가 얽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 합병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오늘은 이 동구바이오 제약을 필두로 큐리언트 플러스 세 가지 종목을 같이 알아볼 겁니다. 자, 대장주는 굉장히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는 동구바이오 제약부터 같이 알아보겠고요. 그래서 총 세 가지 종목의 차트 분석, 가격 전략까지 상세하게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 텔레그램 지금 무료로 들어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단타할 때 유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 게,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급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로 인해서 장중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공유를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름 매일 분석을 하고 기업을 심도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시황에 맞는 중장기 예비 대장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고, 분석이 끝나자마자 무료로 이 텔레그램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8월 9일에 말씀을 드린 게 전구체 대장주죠. 에코프로 머티를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 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머리털이 빠지면서 지켜봤었던 지겨운 배터리 종목들의 하락이 이제 끝이 왔다라고 8월 9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8월 9일의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초록 색깔 자리고, 이때 이후로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상당히 급등을 했죠. 재빠르게 성장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단타할 때 유리한 조건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곡점이온 종목들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입장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원래는 정말로 유료로 운용을 할까까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영상 봐주시는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에게는 무료로 공유해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 전송을 해두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라고 메시지 보내보시면서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댓글만 보더라도 수익이 났다라는 댓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현숙님께서 센즈랩 수익 나신 것 같죠? 자 그리고 머니마니무스님께서도 덕분에 매일 수익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매일 수익이 난다라고 하신 거 보니까 분할로 잘 매수하신 것 같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게 분할로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성호님도 LS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일주님도 K옵션 수익 나신 것 같고요. 자, 좋은 하루님도 저한테 전문가 일세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양한 분들께서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텔레그램에서도 도움을 받아가고 있으니까 입장이라고 메시지 보내보시면서 입장하는 방법까지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010 번호로 연락이 갈 거예요. 그래서 010 번호 받아주시고 입장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들 한정해서는 현 시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저희 참투자자문의 탑 1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립니다. 지금 금리 인하도 되고 미국 전력 인프라가 또 슈퍼 사이클이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는 탑 1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비중, 상승 여력까지 디테일한 산업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명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시장에서 대장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시고 따봉이라고 메시지 남겨 두시면은 저희가 010 번호로 이 리포트를 무료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한 투자 자문 인력입니다. 펀드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 투자, 파생 상품까지 투자 권유를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유튜브를 하는 타 유튜버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또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의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텔레그램 입장하시려면은 입장이라고 메시지 남겨두시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대장주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따봉이라고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010 번호로 문자나 메시지가 갈 거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우선은 3가지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자 동구바이오 제약 그리고 큐리언트 마지막 종목은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동구바이오 제약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CDMO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에서는 위탁사 11개의 857개의 품목을 생산 중인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라오스, 몽골을 거점으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여 개 벤처 투자가 지금 토탈 헬스케어 기업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거센 투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큐리언트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꽤나 집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항가는 7,180원이고요.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의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의 일봉입니다. 최근에 급락을 많이 했고요.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예요. 자 거래량이 아주 적어요. 지금 10만 미만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전에도 그래요. 자, 10만 미만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흐름에서의 반등이 나온다면은 여기를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10만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5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5만 8만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은 음봉이 계속 나와요. 근데 주가가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은 매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없는 자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40일선을 이렇게 이탈하면서 얼마 전에 급락이 나왔어요. 과대 낙폭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자리인데 이전에도 241선 아래에서 거래량 없이 우상향을 보여줬을 때 대상승을 한번 보여줬죠. 이러한 이제 눌림목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분봉을 볼게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15분봉을 봤을 때 특히 오늘 거래량이 꽤나 터졌죠. 윗꼬리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급락 구간을 빠르게 소화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상승할 때는 더 스무스하게 돌파할 수 있겠죠. 매도를 이미 많이 받아냈기 때문에. 그쵸? 지금 아주 견조한 흐름이 나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이 여기에서부터 저항이 좀 강했었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이 5월 7월 막혔을 때 흐름을 보시면요, 월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월 7월에 윗꼬리가 나오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 큰 매물대를 소화를 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이후에 바닥을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 기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원금을 내줄 거예요. 지금 2차 전지에 많이 올리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원금까지 와봐요. 그러면은 이걸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원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가 나와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이 그 타이밍이 한번 왔고 재차 눌림목이 나온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거래량이 없이 아주 위에서 지금 좋은 눌림목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 흐름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도 그래요. 급락이 강했던 구간을 윗꼬리로 소화한 다음에 거래량이 빠졌을 때 매물대가 다시 위에서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팅이 나오죠. 돌파가 나옵니다. 이 구간도 그렇단 말이죠. 윗꼬리로 이 구간을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지금 가격 어때요? 딱 눌렸잖아요. 너무 좋은 가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우선은 매수 매도 비중을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매도가 조금 더 많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음봉이 나와야 되죠. 근데 주가는 오히려 양봉이 나왔어요. 라는 것은 매수가 비싸게 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 바닥이 싸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너무 싸기 때문에 참고를 해봐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연속적으로 또 5 거래일 동안 양봉이 나왔고 윗꼬리가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도 소화해 주려는 시도가 나왔죠. 종가를 봤을 때 올린 채로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힘이 견조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동구바이오 제약의 저항가는 7,180원이고요 7,180원은요 여기 위에 자리에서는 한번 막힐 수 있습니다. 위에 매물대에서의 개파락이었기 때문에 한번 윗꼬리가 크게 달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짧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앞에 있는 6,400원 1차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리언트고요. 큐리언트 오늘의 뭐 거의 대장주격이죠. 4,865원입니다. 자, 저항가는 6,280원이고요. 우선은 큐리언트가 이 Q901을 키트루다 병용요법뿐만 아니라 단독 병용요법에 대한 1상 2상 이제 신청서를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청서를 이제 변경하는 것을.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한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드릭 세테닙이라는 희귀 혈액암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임상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혈액암 이 학회가 또 12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분기에 특히 이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들은 미리 좀 담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구바이오 제약과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죠. 자, 큐리언트의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이고요. 자, 우선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봤을 때 낮아요. 가격이 아주 바닥이고요. 주가가 얼마 전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소화가 나왔어요. 241선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면서 이전에 있는 여기 급락 매물대 구간들을 다 약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는데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러니까 매도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뜻해요. 여기에서 보면은 장기 이평선을 이번에는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스무스하게 가고 있죠. 이전에는 이 장기 이평선을 뚫기 위해서 이만큼 거래량도 쓰고 애를 많이 썼지만 지금은 보세요. 나갈 거 다 나갔다라는 거죠. 매도가 다 나가고 서서히 바뀌면서 결국에는 241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만큼 추세가 지금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자리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오늘 양봉이 이 앞에 있는 이 급락 구간들을 빠르게 소화를 했습니다. 급락이 나왔었고 꼬리를 보더라도 이전에 있는 음봉이 나왔을 때 이것도 빨리 떨어졌죠. 근데 이 급락을 하루 만에 거의 다 소화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매수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죠. 이만큼의 힘이 들어왔으면. 자, 분봉으로 볼게요. 큐리언트가 3분봉으로 보겠습니다.
3분봉으로 봤을 때 장 초반에 이렇게 그냥 거의 억지로 그냥 올리듯이 팍 올려줬습니다. 거래량이 마구 터지면서 이렇게 가격을 주었고 이후에 매도가 나와도 계속해서 누군가 사죠. 이 바닥에서 계속 물량을 담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눈에 띄죠. 개인들의 물량은 무려 9만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물량이에요. 가장 많이 팔았을 때가 이제 9월 중순이었습니다. 4만 주씩 개인들이 팔면서 주가가 10%씩 올랐었는데 지금은 거의 9만 주 팔았는데 아직도 6%밖에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아직 힘 모으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내놓을 겁니다. 그만큼 물린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요 구간에서 많이 물렸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파가 나오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짧게 봤고요. 큐리언트의 저항가는 6,28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6,280원의 자리는요. 요게 장기 이평선을 한번 터치하고 윗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장기 이평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6,280원은 최종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짧게 보실 분들께서는 5,400원을 1차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GI 이노베이션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14,180원이고요. 저항가는 18,000원입니다. 우선은 FDA에게 이 GI 이노베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101 제품의 평가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아이디바인이라는 소프트웨어 기업과 AI 활용을 협력하기 위한 신약 개발 플랫폼에 대한 협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I 의료 종목에도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GI 이노베이션은 이 신약 개발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우선은 2020년도 때 GI301이라는 요 적응증을 유한양행에게 기술 이전을 했었어요. 1조 4천억 규모로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GI102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ADC 관련해서 면역 항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우선 차트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일봉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최근에 상승 흐름이 아주 좋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흐름들은 항상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데 눌림목이 결국에는 위에서 형성이 된 기업들, 요것도 거래량이 줄었는데 눌림목이 위에서 형성이 되었잖아요. 같은 상승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앞에 있는 급락을 소화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기와 여기와 유사하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윗꼬리로 급락을 소화하자마자 바로 올려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모습도 이런 모습을 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계속해서 막혔었던 자리예요. 이 14,300원 구간은 정말로 마의 구간입니다. 계속 막혀요. 여기서 막히고 뭐 여기서 막혀버리고 하는 모습인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때까지의 흐름 중에서 역대급으로 빠르게 이 가격까지 도달해 줬고 그리고 터치해 주는 주기 또한 짧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힘으로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꽤나 이 자리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해가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거래량이 많이 죽었을 때 이런 양봉이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미 앞차례 여기에서 꽤나 많은 소화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훨씬 더 쉬운 돌파를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양봉 이후에는 그쵸 돌파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양봉 이후에는 지금 돌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GI 이노베이션이 종가 때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우선 이 2차 저항선을 이탈하면서 쭉 흘러내렸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었겠지만은 바로 이 자리를 올려주면서 다시 돌파하려는 수급이 들어왔고요. 이런 흐름으로 마무리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꽤나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기관이 꽤나 많이 샀어요. 외국인 기관이 전체적으로 우선은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죠. 역시 개인들이 또 많이 물렸었던 가격을 터치해줬다 보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던졌다라는 것인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수급도. 자, 지아 이노베이션은 좀 짧게 같이 봤고요. 자, 저항가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신고점이 나올 흐름이다라고
봤어요. 신고점을 좀 측정을 했고요. 18,000원 구간에서는 최종으로 보시기를 바라겠고, 짧게 보시려면은 앞에 있는 여기 15,500원 구간을 1차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면역 항암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금리 인하를 잘 봐야 해요. 우선 우리나라 금리 같은 경우는 계속 천천히 줄일 거고요. 미국이 빠르게 줄이면은 우리나라도 한번 뭐 비컷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의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미국이 이렇게 떨어지고 우리나라도 천천히 줄이면서 다시 금리 역전차가 되면은 이때 외국인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신규 유입을 또 불러들일 수 있겠죠.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한국 주식이 최근에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런 악재들이 천천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지아이노베이션, 큐리언트, 둥구바이오 제약 이렇게 세 가지 종목 3분할로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만 보고 투자하기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것 같아요. 제 영상을 특히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매일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어차피 무료 입장이니까 입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010 번호로 갈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지금 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가 한 종목에 집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저희가 이 종목에 대한 리포트 자료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디테일한 산업 분석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영상에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1688-1386번으로 나봉이라고 문자 메시지 남겨두시면은 이렇게 탑 티어 종목 리포트 자료를 무료로 전송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